종해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현입니다. 2022년 11월 19일 토요경주 예상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경주는 이변이 많이 발생을 했고 여러가지 결과들이 있었는데 잘 반영을 해서 1호 부산교차경주에서 좋은 결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토요경주가 목전인데요. 토요경주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구도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마필들이 선전할 수 있는지 빠르게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경주의 편성 구도는요. 편성 구도로 보시면은 제주경마는 제가 이변이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금요경주에 말씀을 해드렸고 역시 이변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토요 제주경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기 마필들이 입상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대신에 토요경주는 이 서울경마가 온전입니다. 특히 중후반부에 진행되는 대부분의 경주들, 최소 대여섯 개 경주들은 배당이 많이 나오는 흐름으로 진행이 될 거고 그런 경주들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최근에 예상감이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거두절미하고 토요경주 예상방송 잘 진행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결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는 1경주는 국산 육군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2세 마필들 간의 접전인데 일단은 4번 G모션이 압도적인 인기를 얻습니다. 직전에 1200 경주 거리에서 빠르게 선입으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끈기를 보였고 타우루스킨도 직전에 입상을 했고 스틸플레이도 직전에 3착을 하면서 가능성은 보였고 1번 크로마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인기마 외에 인기마 말고 제가 제일 세게 보고 있는 말은 누구냐면은 외곽에 있는 7번 금화파이어리라는 말입니다. 자, 이번 경주의 특징 중에 하나를 보시면은 선행마가 없습니다. G모션은 선입, 크로마이트, 스틸플레이, 뒤에서 좀 늦게 올라오는 말, 타우루스킨도 순발력이 아주 좋은 말이 아닙니다. 결국은 저배당 막공을 깰 수 있는 말은 앞에 가서 깰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들이 선입으로 탄력이 좋기 때문에 그 말은 바로 7번 금화파이어리입니다. 순발력이 좋은 모습을 데뷔전에서는 보여줬고 빠르게 선두권에 나섰지만은 경주 종반 걸음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훈련 때 컨디션 좋고요. 이번에는 선행이 가능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제주 1경주입니다. 제주 1경주는 제주마 6등급 800m 경주 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경주도 역시 보시면은 외곽에 있는 5번 메스기라는 말이 데뷔전 3착을 했고 직전 경주에 공백기가 있는데 데뷔전 3착을 하면서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인기를 얻지만은 어쨌든 공백기가 있는 인기 1위 말이기 때문에 인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세게 보는 말은 1번 전설파도입니다. 전설파도도 인기마입니다. 주행검사 때 2번 만에 통과를 했는데 첫 번째 주행검사는 출발이 불량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두 번째 주행검사 때는 순발력, 경주 종반의 끈기 모든 게 양호한 모습을 보였고 충분한 훈련으로 데뷔전부터 컨디션 잘 만들고 출전하는 말이기 때문에 1번 전설파도 데뷔전부터 입상 도전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 이경주입니다. 서울 이경주는 국산 육군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도 출전하는 전체 마필들이 모두 다 2세 말들입니다. 2세 말들이기 때문에 직전 경주 가능성을 보였다 하더라도 실전 컨디션 변화 또는 걸음 변화에 따라서 능력이 확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은 4번 울트라 갤럭시 그리고 7번 마의웨이 그리고 외곽에 있는 파워풀 삭스 이런 말들이 직전에 같이 경주를 진행했는데 제일 무리한 전개를 펼치고 제일 아쉬웠던 말은 7번 마의웨이입니다. 직전에는 10번 게이트에서 계속 외곽을 돌다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울트라 갤럭시나 파워풀 삭스에 비해서 마신 차이도 별로 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 경주는 이런 말들보다 빠르게 앞선 전개도 용이하고 순발력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앞에서 빠르게 경주를 펼치면은 인기 1위인 울트라 갤럭시 또는 조금 인기를 얻는 9번 파워풀 삭스 이런 말들은 충분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7번 마의웨이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이경주입니다. 제주 이경주는
제주마 5등급 900m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 보시면은 6번 최고 권력이 직전에 이제 늘어난 경주거리에 정하지 못했는데 다시 경주거리를 줄여서 출전하고 8번 달천왕비도 데뷔 전부터 순발력을 보이면서 앞선 전개를 펼친 이후에 끈기가 좋은 걸음을 보였어요. 8번이 쏘고 6번이 따라가면은 두마필이 좀 더 유력합니다. 일단은 제주 경마라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두마필의 좌배당 마건을 깰 수 있는 마필은 없냐? 이런 말들은 그냥 말 그대로 도전 말이고요. 능력은 조금은 밀린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제일 조심해야 되는 말, 제일 눈여겨보셔야 되는 말은 5번 여신강림입니다. 직전 경주 후에 장기간의 공백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전의 경주들 잘 뛴 게 아닙니다. 하지만 뭐 현군에서 아직 입상하지 못했어도 국산 육군 경주에서는 6등급 경주에서는 제주마 6등급 경주에서는 잘 뛰었고 기본 걸음을 보였단 말입니다. 일단은 재검 때 좋아진 게 예전에 비해서 순발력도 나아지고 경주 종반에 비교적 여유 있는 걸음도 보였어요. 그리고 재검을 진행하고 장기간 공백기를 가지고 출전하지만은 컨디션이 굉장히 좋고 또 직전 대비 감량 이점도 유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말들이 저배당 구도를 깨지 않고 저배당 구도를 깬다면 5번 여신강림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다음은 서울 3경주입니다. 서울 3경주는 국산 육군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4번 시크릿킹은 직전에 압도적인 인기 1위여도 입상을 못했어요. 직전에 기록은 좋고 뭐 순발력도 있는 모습을 보였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결정력 자체가 좀 부족한 말이 아닌가라는 판단이에요. 2번 아침의 무리는 내선에서 효율적인 전개를 펼치는 정도이고 그리고 5번 투게더 A는 순발력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앞선에서 경주 진행도 가능하지만은 컨디션이 좋아야 그나마 순발력도 나오고 외곽에 있는 11번 쌍옥루도 직전에 산행을 나선 이후에 버티면서 3착에 그쳤단 말입니다. 자, 이번 경주 가장 눈여겨보셔야 되는 말은 7번 퍼플스톰입니다.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마방이나 선호하는 기술은 아니지만 이번 경주에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일 것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직전 경주도 이전 경주와 마찬가지로 땅 스타트를 하자마자 그냥 참고 끝까지 후미권에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런데 원래 후미권에서 경주를 진행해도 종반 걸음이 전혀 나오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지만 직전 경주는 차분하게 참고 경주를 진행하니까는 종반에 이전보다는 훨씬 나은 탄력을 보였습니다. 제가 이 말을 주목하고 있었던 이유는 주행 자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기본적인 자질이 굉장히 뛰어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디션이 좋고 힘이 차가는 시점에서는 분명 뛴다라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번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7번 퍼플스톰을 제일 세게 보셔야 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3경주입니다. 제주 3경주는 제주마 5등급 1000m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인기 마필드는 정해져 있습니다. 직전 3착을 했던 5번 탐나인기 그리고 데뷔전 이전째인 경주 산행 나서서 우승을 했던 7번 왕다운 두 대 마필이 최저 배당인데 7번 왕다운은 거리 첫 도전이고 5번 탐나인기는 직전에 무너졌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도전 마필들이 두 인기 마필들을 이길 수는 있는 경주입니다. 이길 수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은 9번 명품 여왕입니다. 직전 경주 후에 역시 장기간의 공백 후 재검을 받고 오랜만에 출전하는데 원래 1000m 경주거리에서 굉장히 기본기가 좋은 모습을 보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재검 때 모습은 예전보다 훨씬 좋고요. 그리고 이전 경주들은 체중이 많이 불어서 마필 능력 발휘가 안 됐는데 재검 때는 체중이 한 20kg 줄어들면서 적정 체중으로 돌아와 있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배당 마콘을 깨고 배당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9번 명품 여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서울 4경주입니다. 서울 4경주는 국산마 5군 13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경주는 배팅 강도를 조금은 올려주셔도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노리고 있는 말이 복병이고 또
또 인기 마필들이 조금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중고 배당을 노리는 승부 경주로 공략을 하는데요. 일단은 10번 화랑투데이는 직전에 입상에 성공을 했고 2회전 경주에서도 입상에 성공을 했지만 순발력이 느린 말입니다. 물론 1200에서 1300 경주거리가 늘어난 건 유리합니다. 1번 슈어위는 순발력이 있는 말이고 선입으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버티는 걸음에 있는 말인데 직전에 늘어난 경주거리 정하지 못했던 말. 그리고 5번 그레이토르는 차분하게 선입권으로 참고 경주 종반에 끈기 보이는 말. 자, 이런 말들 보면은 전체적으로 순발력은 조금은 부족합니다. 외곽에 있는 12번은 원더풀 인디가 직전에 선행을 나선 말인데 직전 경주는 느린 경주였기 때문에 의미는 없고요. 이번 경주 그러면은 제일 빠른 말, 제일 앞선 전개를 펼치는 말은 6번 걸작 드림입니다. 스피드는 가장 좋습니다. 출전하는 전체 마필들 가운데 직전에도 순발력을 보이면서 선두권 외곽에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3짝 받기는 못했는데 그 당시의 스피드라면 이번 경주 충분히 선행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최선 다해 전력을 다해서 앞선 전개를 펼칠 것이고 중반 버티기를 노릴 6번 걸작 드림을 노리시면 된다라는 판단입니다. 다음은 제주 사경주입니다. 제주 사경주는 한라마 2등급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도 보시면은 일단은 이번 와을 산맥은 연속 입상을 하고 있는데 12주에 공백기가 있어요. 물론 단기 공백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제가 선전을 기대하고 있는 말은 5번 백서향. 2회전 경주에서는 대상 경주 출전, 직전 경주 다시 일반 경주에 출전하자 차분하게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끈기가 양호한 걸음을 보였단 말입니다. 부담 중량은 늘어났지만 이전 경주 57 이렇게 달고 잘 뛰었던 말이기 때문에 늘어난 부담 중량에 부담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경주 그리고 더 나은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번 와을 산맥은 아무래도 공백기가 있고 정상적인 출주 주기인 5번 백서향이 조금 더 낫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다음은 서울 오경주입니다. 서울 오경주는 곡산 호군 14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큰 배당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것의 배당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9번 원평타운이 직전에 선행을 나선 이후에 간신히 버티는 정도였는데 기승기수가 김동수입니다. 문제가 있죠. 스페셜 스토리도 지원해 1번 게이트에서 차분하게 경주를 진행했단 말인데 이미 23전의 전적을 뛰면서 걸음은 다 나온 말입니다. 이런 말들이 제가 항상 말씀해드리죠. 전적이 많은 말들은 연투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요. 자, 그래서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말은 1번 큐피드 코리아입니다. 예전에는 이 말이 무작정 선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너무 빠른 페이스로 경주를 진행해서 중반 걸음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위군으로 올라와도 계속 선행만 나설 수는 없는 거잖아요. 빠른 말들도 많고 선행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능력 발휘가 안 되고 또 선행한 이후에 중반 걸음도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데 직전부터 각질 변경을 시도를 했습니다. 직전에는 스타트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냥 끝까지 참고 맨 뒤에 있었어요. 그리고 직선주로 해서 각질 변경을 해야 되니까 가열차게 추진을 하니까는 탄력이 굉장히 잘 나오는 발걸음을 보입니다. 결국은 따라가도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발주기 점이 있기 때문에 직전처럼 바닥에서 경주를 진행하지 않고 중위권이나 선입권 정도에서 경주를 진행하면은 분명 1400 경주거리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훈련 때 컨디션도 좋고요. 그래서 1번 큐피드 코리아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오경주입니다. 제주 오경주는 제주마 4등급 1110m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은 3번 웅진대성은 직전에 잘 뛰었고 부담 중량이 증가했는데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고 제일 세게 봐야 되는 말은 7번 용초노우입니다. 용초노우. 직전에 59.5라는 높은 부중을 달고 차분하게 중위권에서 경주를 진행하면서 연속 입상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연속 입상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 마필들이 세지가 않고 적당한 순발력과 중반 탄력을 갖춘 말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까지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다른 도전 마필들에 비해서
능력이 가장 앞서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7번 용촌호우를 인정을 하고요. 어떤 마필과 동반 입상할지가 관건이지 7번을 인정하고 후차권만 고민을 해야 되는 경주입니다. 제주경주가 제가 말씀해드렸다시피 금요경주는 배당이 많이 나왔지만은 토요경주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다음은 서울 6경주입니다. 개인적인 바람이 있으면은 제가 많은 경주를 적중하는 예상가는 아니죠. 금일 11월 19일 토요경주에서는 서울 6경주, 7경주, 예, 이 딱 두 개의 경주만 제대로 적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대하고 노리고 있는 거의 종합주 백판 마필들이 출전하고 충분히 입상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경주에 목숨 걸고 덤비는 경주입니다. 두 개의 경주가. 자, 이번 경주는 국산 3군 1600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되는데 인기 마필들은 문제가 많습니다. 왜 문제가 많은지 말씀을 해드릴게요. 일단 이번 경주 보시면 2번 원더풀 키티는 직전에 대상 경주에서 3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질은 취임합니다. 선입으로 경주를 진행하면 탄력이 덜 나와요. 그러니까 문세영이가 서둘러서 앞에 붙잖아요. 그럼 그냥 자멸하는 겁니다. 이 말은. 자, 쿨피드 원더 선행마. 그런데 늘어난 경주거리에서는 아직 거리 경험이 없고요. 6번 톱시드도 차분하게 참고 있다가 경주 종말에 한 발을 쓰는데 최근에 각질 변경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성공을 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9번 와우와우 직전에 입상에 성공을 했고 순발력을 보이면서 앞선 전개 후에 버티기에 성공을 했는데 2착을 했지만은 상대 마필들이 워낙에 약했습니다. 자, 다들 문제점이 있죠. 서두르면은 걸음 안 나오는 말, 쉽게 선행 가야 되는 말, 차분하게 끝까지 참아야 되는 말, 직전에 약편성 만났던 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이런 인기 마필들을 이길 수 있는 배당마가 충분히 선전하고 그 배당마가 좋은 배당으로 입상을 하는 겁니다. 누구냐면은 8번 러닝 넘버원입니다. 자, 여러분 직전 경주는 문상혁이 기승을 했어요. 문상혁은 뭐하죠? 스타트만 하면은 그냥 참고 있잖아요. 직전에 중위권 정도에서 참고 경주 종반의 탄력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훈련 때 컨디션도 좋지 않았어요. 예상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직전 경주를 덮어보고 2회전, 3회전, 4회전 경주를 보십시오. 예, 이동화가 어떻게 탔습니까? 땅 하면은 적극적으로 앞선 전개를 펼친 이후에 최선 다해 버티면서 나름대로 비교적 중강 편성에서 계속 버티기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직전 대비 감량이 좀 좋아요. 그리고 5번 큐피드 언더나 4번 울트라킹 이런 말들이 빠른데 이런 말들이 치고 나가면 바로 뒤를 쫓아가는 순발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훈련 때 컨디션도 좋아요. 과천 서울 경마장에서 가장 많이 배당마를 끌고 들어오는 기수는 이동화입니다. 8번 러닝 넘버원 노리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주 6경주입니다. 제주 6경주는 제주마 2등급 1110m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역시 이번 경주도 배당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들이 세요. 그리고 순발력이 좋은 3번 장백기상이 있는데 최근에 어떤 말이 기승해서 안 되는 한영민이가 기승을 하고 있죠. 제일 세게 봐야 되는 말은 6번 1급 비상. 모래를 맞지 않게 경주를 진행해야 된다는 부담감은 있습니다만은 직전에 60이라는 높은 부중을 달고서도 충분한 능력을 보였던 말이고 이번 경주도 선두권 외곽에서 차분하게 경주를 진행하면 종반의 끈기가 좋은 걸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번 1급 비상 차분하게 선두권 외곽에서 경주를 진행하면은 종반의 끈기가 좋은 걸음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6번 1급 비상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서울 7경주입니다. 서울 7경주는 2등급 1600 역시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토요경주에서 제가 강조해드리는 경주는 두 개의 경주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경주는 6경주 그리고 두 번째 경주는 바로 이번 7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7경주는 경주의 구도를 보시면은
일단은 여러 두 마필들이 조금씩 인기를 얻으면서 약간의 혼전 구도로 진행이 되지만 인기 마필들이 별다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는 배당이 충분히 나온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4번 라운비트 직전에 차분하게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3척밖에는 못했고 3번 몬스터K는 직전에 선두권에 가세한 이후에 버텼지만은 9주에 공백기가 있습니다. 8번 루이사는 중후미권에서 참고 한 발을 쓰는 말. 7번 장산포에버도 직전에 1200 이번엔 경주거리 많이 늘렸는데 경주거리 늘어난다고 해서 유리한 말은 아니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어떤 말을 노리셔야 되냐 하면은 1번 장산미사일입니다. 거의 종합치 백판이죠. 직전 경주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냐면은 공백기가 있었고 체중이 15kg나 늘어났고 발주기가 최외곽이었고 훈련 때 컨디션이 좋지가 않았어요. 땅 하면서 그냥 잡고 맨 뒤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꼴등을 했습니다. 직전 경주는 의미가 없는 거죠. 2회전 경주도 1600 경주거리였는데 1600 경주거리의 특성들이 있죠. 순발력을 보이면서 앞선 전개를 빠르게 펼쳐야 돼요. 그런데 발주기가 최외곽으로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참고 취입했어요. 그래도 많이 날라오는 걸음을 보였습니다. 자, 이번에 1번 게이트입니다. 정상적인 출주 주기예요. 그리고 순발력이 있는 말입니다. 최근에 멀로가 어떻게 타죠? 취말을 가지고도 빨리빨리 선두권에 붙죠. 땅에서 선입권 정도에서만 붙어있으면은 원래 기본 걸음이 좋은 말이고 경주 종반의 탄력은 남아도는 스타일의 말이기 때문에 1번 장산미사일이 이번 경주 배당을 내고 입상을 하는 겁니다. 6경주 이동화가 기승했던 종합치 백판마 러닝 넘버원. 7경주 멀로가 기승하는 종합치 백판마 장산미사일. 이 두 마필만 제대로 들어와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퇴경주는. 예, 다음은 제주 7경주입니다. 제주 7경주는 대상 경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인기도는 분산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센 말은 외곽에 있는 8번 금불안인데 직전 경주에 공백기가 있고 이번에는 선행 상대 마필들이 있어서 선행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일 세게 보는 말은 6번 신앙태자입니다. 6번 신앙태자. 데뷔전도 선행 15마신차, 이전째도 선행 9마신차. 그런데 객관적인 스피드는 금불안에게 밀려요. 그런데도 왜 추천해 드리냐면은 그냥 여유있게 선행을 갔기 때문에 선행을 간 거지 더 밀었으면 더 빠른 순발력이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불안이 외곽에서 밀고 나와도 선행을 양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6번 신황태자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서울 8경주입니다. 서울 8경주는 국산 5군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는 다시 대책 없이 저배당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 일단은 9번 마하스타가 데뷔전에서는 취입으로 경주를 진행했는데 직전에는 선입으로 경주를 진행하자 끈기가 아주 좋은 걸음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컨디션이 좋고 직전 대비 감량 이점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앞에서 편하게 경주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9번이 들어오면은 다른 인기마가 들어와서 저배당으로 끝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8경주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10경주입니다. 10경주는 혼합사군 1700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좀 어려운 경주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배당이 심하게 터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5번 마이티굿은 최근에는 순발력이 아예 바닥이에요. 그리고 맨 뒤에서 취입으로 올라오는 말. 최근 서울 경마의 주류 흐름과는 좀 안 맞죠. 찰나란 날은 직전 경주 추천해드렸고 차분하게 힘만 뺐는데 3척밖에는 못했고 12번 머스탱 파워는 직전에 순발력 보이면서 앞선 전개 후에 버티기에 성공을 했는데 상대 마필들이 워낙에 약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경주 어쨌든 선행을 가는 말은 PNS 갬블입니다. 선행을 가면 상대 마필들 여부를 떠나서 기본 능력은 꾸준히 보여왔던 말이고 발주기 이점에 김하연이가 취말을 잘 탑니까? 아니죠. 선행말을 잘 타죠. 그냥 무작정 뽑아내고 가기 때문에 일반 PNS 갬블의 선전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발주기 이점에 단독 선행의 찬스를 맞이했다. 1번 PNS 갬블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마지막 경주인 10경주입니다. 10경주는 곡산사군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금일의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일단은 TG 석세스는 직전에 순발력 보이면서 선행 나섰고요. 스롱불처는 직전에 차분하게 경주 진행한 이후에 선두 외곽에서 끈기가 양호한 걸음을 보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TG 석세스 같은 말들은 차분하게 따라가지 않고 선두권 외곽에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끈기를 보여야 되는데 이런 말들이 빨라요. 그리고 외곽에 있는 다른 도전 마필들도 빠른 말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승군 첫 도전에서 다른 도전 마필들에 비해서 나은 점은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제일 세게 보셔야 되는 말은 7번 그레이스 퀸입니다. 드디어 1200 경주거리에 출전했습니다. 이 말이 왜 짧은 경주거리에 출전하지 않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원래 말의 특성이 좀 짧거든요. 1400 경주거리에 출전해도 순발력을 보이면서 중위권 선입으로 경주를 진행해도 맨날 버티면서 3, 4척 밖에는 못해요. 직전은 1800이었기 때문에 아예 의미가 없고요. 이번에는 1200으로 경주거리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순발력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무조건 중위권이나 선입권에서 편하게 경주를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종반의 끈기가 좋은 걸음도 충분히 보일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7번 그레이스 퀸, 이번 경주는 적정 경주거리에 출전했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이상으로 11월 19일 토요경주 예상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상감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원인은 잘 알고 있는데 잘 고쳐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토요경주에서는 확 좋은 성적을 기록해서 예상감도 확 끌어올리고 좀 달라진 분위기에서 좀 예상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11월 19일 토요경마일 건승하시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